세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초대장입니다. 어젯밤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 주제는 G7 정상회의 초청이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전 초대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G7 9월 달에 뉴욕에서 열리는 G7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거기에 초청국 자격으로 정규 멤버로 초빙을 하겠다. 자, G7이라는 곳은 사실상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서방 국가들의 모임이고 가장 중요한 핵 중의 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엔이 있지만 유엔은 사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중국 등이 같이 포진해 있음으로 인해서 세계를 대변하긴 합니다만은 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그런 면에서 유가 파동 때 1972년이죠. 그때 석유 파동 때 미국, 프랑스 등이 주도해서 G7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7나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한국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청한 이유는 한국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중국 중국 견제 연대에 인도와 호주와 함께 한국을 포함시킴으로써 중국을 포위하자라는 이런 전략이 포함된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참석하게 되면 중국과의 입장이 좀 난처해지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그랬고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처신이 참으로 옳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을 의식해서 G7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더 잘 봐줄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위상에 맞게 G7에 가서 우리의 당당한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중국도 한국에 대한 이 위상을 제대로 평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사드하고 근본적으로 많이 다른 것이 G7 국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오히려 올바른 소리를 해서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주도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로 망가져 있는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이니시티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장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